네, 3월 1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주말 내내 돌아다녔더니 스튜디오가 얼얼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시작할 코너는 뉴스퀵 배송 아니고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님과 함께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내내 국조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셨죠? 네, 저 화요일하고 네. 목요일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국조가 이번 주도 이제 내일 화요일하고 그렇죠. 목요일. 예.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기관 보고를 받으셨다면 이번 네네. 주부터는 실질적인 청문회. 피해자 그리고 민간인들 네. 줄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남욱 변호사를 내일, 포함해 가지고 바로 저 남욱은 저기 목요일 대장동은 저 목요일. 예. 내일은 그럼 누구 나옵니까? 내일은 상봉을 대북 송금 예. 사건이라서 이제 김성태 상봉을 회장 그 드디어 나옵니까? 김성태. 야. 예. 네. 이화영 부지사 등등 그리고 그다음 수원지검에 이제 그 수사 라인에 있었던 검사장, 부장검사 이런 분들, 박상용 검사가 이제 채택이 돼 있고. 그 유명한 박상용 검사가 또 내일 나오는군요. 아, 의원님 또 내일 준비하시려면 너무 바쁘시겠습니다. 주말 내내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 내내 월화수목 금금금. 예. 머리가 좀 띵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도 지난 주말 내내 뭐 강원도로 그리고 또 경남 창원으로 뭐 이렇게 돌아다녔었는데 저희는 이제 지방선거 기획 때문에 다녔던 거고요. 의원님께서 이제 국조 활동하시느라고 한 건데 지금 보면 그동안 검찰의 수사 기법이 어떠했는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 그 엄청나게 그 검사 출신들을 세게 그리고 감사위원들 몰아붙이는 장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한 주간 기관 보고 받으시면서 의원님께서 좀 가슴에 남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다. 어떤 겁니까? 정말 수사 기소 분리가 정말 잘 됐다. 큰일 날 뻔했다 안 했으면. 계속 이런 행태들이 반복될 뻔했는데 수사 기소 독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무리수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제 사건도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이제 프레임을 미리 설정을 하고 자기 프레임에 맞게 이제 수사를 한 거죠. 나중에 기록을 입수해서 보면은 자기 프레임에 반하는 대검의 뭐 내부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그걸 또 반박하는 이 보고서를 써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재판에서는 그냥 다 배척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프레임을 설정하고 무조건 오로지 기소만을 위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객관 의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소만이 이분들한테는 진리고 답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그 특수수사팀 이쪽은 사냥을 한다. 인간 사냥. 이게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다. 저기 신정아 씨 사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변양균 신정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거예요. 최소 20년 이상 이렇게 이런 수사 기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뭐 조국 대표, 그리고 또 차규근 의원님, 그리고 최근에 이상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핵심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깃발 같은 거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욕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수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끝까지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현대판 고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남욱 같은 경우도 100번 넘게 조사를 했다는 거죠. 100번 넘게. 그리고 이번에 또 남욱이죠. 왜 그 지난주에 이제 그 당시 구치감. 정일권 정일권 검사 부장검사가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서 인도적 견제에서 못 보지 오래됐으니까 저는 진짜 그걸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건 진짜 심리 고문입니다. 아니 그 갇혀 있는 아버지한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이러저러한 심리적 압박이 강한 가운데 물론 본인도 피고 본인도 변호사이긴 합니다만 검사에 의해서 그
신체가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 네.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 심리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더 불안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장기를 도려내는 방식이 네.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이 자기는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일권 검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정조사장에서. 근데 그게 비단 정일권 검사,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예. 그 검찰 일반적으로 이 자기들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고 위에서는 계속 쪼오고 자기들은 또 설정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네. 오로지 절대 선은 자백이고 기소거든요. 그런데 무리수를 계속 뚫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소위 조작 기소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 어떤 최말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자기를 주 타겟. 예. 그러니까 최말단에는 바로 박상용 검사가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이 박상용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윗선으로 쭉 올라가면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 그 윤석열이죠, 뭐. 결국에는 내란숙의 그리고 윤석열. 그 위에 이제 김건희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위에 김건희 예, VJ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인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확실히 못 밝히겠지만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는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가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도 이창현이라는 검찰 수사관이 이창현 이제 윤석열과 같이 검찰 시절 때 밑에 이제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2022년 정권 바뀌고 7월 4일에 국정원에 자리 하나 만들어서 와요. 그리고 10일 후 7월 14일부터 한 3, 4주 정도 동안 TF를 가동합니다. 쌍방울 관련되는 이런 그 대북 관련되는 것 갖다 점검하는 현안 TF를 가동을 합니다. 그게 목적은 사실은 쌍방울의 대북 그 관계라기보다는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TF를 가동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3, 4주 정도 TF 가동하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자기들이 원했던 쌍방울과 경기도의 그 대북 이런 거 연결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검찰에 제출할 때는 이 최종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자기들의 타겟은 이재명 지사인데 그 프레임하고는 또 이게 보고서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조사한 내용 가운데서도 모두 66건의 문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 걸러내서 필요한 것만 편취해서 13건만 그 법원에 제출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그 자료들을 보면 쌍방울 자체의 어떤 대북사 추진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 아니라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방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다가 대북 사업을 추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은 검찰 이게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거죠. 의원님께서 그 정말 화가 나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한번 세게 말씀하신 장면 저희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그거 한번 잠깐 보시고 정일권 검사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잠깐 보시고 계속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그 주말 사이에 힘들어서 그런지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 청취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설명 잠깐만 해주세요, 의원님. 저 장면은 제가 서해 피격 사건 기관 보고 때 최혁 검사라고 저분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원에 파견 가서 관련 그 서해 피격 사건 고발장을 쓴 검사입니다. 그때 이제 그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한 점검을 한 다음에 그 국정원장 지시를 받고 고발장을 썼는데 최근에 이제 국정원에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특별 점검 감찰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해당되는 그 보안 자료들이 폐기돼 삭제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존 조치가 돼 있다.
그런 걸 진술을 했다. 그 당시 최혁 검사 그 TF 팀에도 진술을 했다라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이번에 이제 확인됐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최혁 검사한테 물었죠. 이번에 특별 점검 결과에 의하면은 그 당시 TF 팀 활동할 때 국정원 직원들이 이게 삭제된 것이 아니라 보존 조치가 됐다는 그 삭제가 아니란 취지의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데 왜 그런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했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진술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TF팀, 그럼 당시 TF팀장으로 한 게 뭐냐고. 결론 정해놓고 그냥 고발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납득 안 되고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좀 뭐 이렇게 질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쌍방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서해 피격, 통계 조작,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단 하나의 사건만 아주 특이하게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근데 저는 이번 국정조사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그렇고요. 그 권력기관들이 범했던 행태들이 대체로 유사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공격 대상을 정해놓고 여기에 꿰맞추기 감사, 꿰맞추기 수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보면서 놀랐던 것이 그 압수된 자료에 이 자기들 설정한 프레임과 반하는 어떤 카톡 대화 내용이 있으면 그걸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 증거로 제출한 활용한 그런 정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포착을 해서 대전지검 그 통계 조작 사건 검사들과 그 감사원에서 감사한 감사관들을 세워놓고 이 부분 삭제된 걸 관련해서 누가 삭제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검사들 자기들 삭제한 게 아니라 그러고 감사원도 아니라 그랬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 말고도 이 삭제한 게 또 정황이 더 있습니다. 명백한 이거 증거 조작이고 이 위조입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에 뭐 특검 등의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 가지고 엄벌을 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끝난 듯 끝나지 않은 윤석열의 그림자가 여전히 얼렁 그 많이 3년 남아있다. 집권을 했지만은 그 오래 전부터의 그 수사 기소 독점의 그 검찰의 폐해가 윤석열 때 극대화된 것이고 그 극대화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엄벌을 처하고 또 피해자 명예 회복을 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 중수청이나 새로운 또 수사기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그 교훈을 주는 거죠. 새로운 수사기관 당신들도 과거에 검찰이 했던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명징한 교훈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향후에 국정조사 이후에도 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번에 국정조사 하시면서 특히 이제 저 쌍방울 대북송금 특히 이제 경기도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김태균 회의록 을 발견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등장인물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어서 그분이 이번에 뭐 정인 채택도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기보다는 제가 특위위원이 된 이후에 관련되는 책자나 자료나 이걸 보면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그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그 혐의 유죄에 뒷받침된 증거로는 김성태나 이런 관련된 진술 말고는 없는데 진술 말고 유일하게 진술이 아닌 증거가 이 김태균 회의록입니다. 비진술 증거로서 유일한 게 이 김태균 회의록이에요. 이거를 법원이 채택을 했습니까? 그렇죠. 증거로.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법원에 정인으로도 나왔어요. 법원에. 근데 제가 정인 조사하고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참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증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균의 법정 진술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는 변호사가 물어요. 변호인이. 그러면 이 투자 유치를 갖다가 김성태가 이제 김태균한테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럼 투자 유치를 하고 수수료는 얼마를 받기로 했습니까? 김성태한테는 얼마를 받기로 했습니까? 물어요. 김성태 받는 거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투자 유치를 해놓고 그걸 또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 투자한 사람들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럼 투자한 사람들 얼마를 받냐? 2에서 4%를 받는다고 해요. 그걸 보면 제가 납득이 안 된 것이
위탁 계약을 업무 위탁을 하면 네, 투자자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투자 유치 부탁거나 김성태한테 수수료 받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뭔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네. 근데 자기도 마음에 걸렸는지 그 이후에 나중에 또 그 같은 당일 재판 이제 그 정인신문 말미에 네. 또 이제 한번 수수료 한번 확인을 해요. 하니까 그때는 김성태한테 받기로 돼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또 말을 바뀌어. 전혀 그럼 김성태한테 그러면 얼마를 받기로 했냐? 2% 받기로 했다. 그럼 투자자한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한테는 뭐 파인더스 피라고 또 별도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단 이 자체가 앞부분에 처음에 물었을 때 대답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어떤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우리가 금방 우리 기자님도 당연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업무 위탁하는 김성태한테서 이 투자 유치를 받았으면 유치해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유치한 금액의 일부를 주든지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김성태 받기로 한 게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양반이 순수한 투자 유치를 위한 그 에이전시가 아니라 김성태와 뭔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이런 멤버가 아닌가. 김성태와 짬짬이한 어떤 그 멤버가 아닌가라는 그런 결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법원이 이거를 왜 증거로 채택을 했을까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핵심 내용이 있길래 이거를 채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법원이 놓쳤다 아니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그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건데 이를테면은 그 스마트팜 그러니까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이 김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뭐 경기도와 뭐 연계된 사업이 있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확실히 있어서 법원이 그 관련해 가지고 회의록을 한 5건을 제출을 해요. 그 김성태하고 한 회의록. 그리고 이제 외부 투자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헤지 펀드, 뭐 미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투자해 보지 않겠냐 하면서 이분들이 뭐 제기한 의문 했을 때 이 이제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원 보정. 이런 어떤 뭐 취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성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법원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의 지원 보정은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제 검찰은 계속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계속 신문하고 답을 이끌어내고 또 이 사람은 검찰이 원하는 답을 착착착착 해줘요.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넘어간 것일 수가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김태균의 정체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미스테리하다. 그리고 이 양반이 제출한 그 5건의 회의록이 있는데 그 회의록을 국내가 아니라 외국의 호텔 그 비즈니스센터인가? 뭐 그쪽에서 거기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게 작성해서 프린트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이 왜냐니까 비즈니스맨이 무슨 남의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노트북을 하고 하지 호텔에 무슨 호텔 공용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안이 전혀 안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거기에 작업에도 남겨지면 보안 안 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든 알 수가 비즈니스맨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진술을 해요. 근데 또 박상용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그걸 훌륭한 감사합니다 짓입니다. 해가지고 법정에 제출하고 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딱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고 또 판사는 그게 쏘가 넘어가고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 들리는 말로는 지금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이상합니다. 김태균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거잖아요. 비즈니스도 그냥 이만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투자 유치를 하고 다니는 세계를 무대로 뭐 그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호텔 1층에 마련돼 있는 공용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의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 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텔뿐만 아니라 자기가 미국에 있는 자기 뭐 아파트 내 또 공용 거기에서 했대요. 아파트에 있으면 자기 집에서 프린트할 수 있지. 아니 그럼 의원님 컴퓨터 한 대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까? 박상용 검사 그리고 수원지법 법원도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의무를 품지 않았던 자체가 저는 정말 이 재판 어떻게 한 겁니까? 진짜 이 재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보면 볼수록
볼수록 납득할 수 없는 수사와 재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일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성태 씨한테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김태균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 네네네.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한 어떤 호텔이나 자기 집 아파트에 있는 공용 컴퓨터로 작업을 한 거를 제출을 하고 마치 이 사람이 엄청나게 뭔가 그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에 지지대 역할을 한 것처럼 지원 보증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냐. 알고 보면 뭐 과거 김성태 씨가 사실은 좀 험한 일을 했던 분이잖아요. 네, 혹시 네. 그와 관계된 분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맨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경식 씨를 비롯해서. 그렇죠.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 네. 아이고 제가 뭐 내일 이거 주요 질의 아이템을 오늘 그냥 제가 본의 아니게 그냥 오픈해 보냈는데 사실은 요거 말고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객관적인 팩트 가지고 제가 좀 내일 출석하시는 분들한테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요거 말고도 준비가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 요거 보고 오늘 뭐 입을 맞추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정조사 이게 준비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일 저희도 이제 현장 라이브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엄청나게 많은 진술들이 새롭게 확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김성태 씨도 뭐 최근에 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심경의 변화, 심경 변화가 좀 느껴지는. 그래서 뭐 수원지검의 검사들이 뭐 악마도 있고 이상한 애들도 많다 이런 이야기도 뭐 최근에 뭐 했더라고요. 저는 그 객관적으로 이 양반도 압박을 정말 많이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맞아요. 그리고 뭐 언론 보도 보니까 뭐 박상용 검사고 니하고 같이 저서 뛰어내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좀 흥분하기도 하시는 그 당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본인도 뭐 구치소 적겨놓은 사람들한테 아이고 뭐 이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 그게 말이 되나? 뭐 그게 뭐 법원에 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검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자기 검사를 원하는 답을 해주긴 했는데 과연 이게 말이 되냐? 자기 스스로도 적겨놓은 사람들 이야기가 녹취록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모든 게 지금 다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특국조위원들께서 다 그걸 제시하면서 물을 것이고요. 그럼 김성태 전 회장도 이제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실 김성태 회장이 이제 조폭 출신의 사업가 뭐 온갖 무슨 그 언론에 굉장히 그를 폄훼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는 과거고 그렇죠. 저는 또 뭐 과거에 대한 부분은 또 그거대로 뭐 또 과거에 처벌받은 것도 있고 그걸 하더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많은 사업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에서 김성태라는 그 사람의 압박하고 회하기 더 좋았겠죠. 더 좋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를 타겟으로 해서 사업 이 뭐랄까 이 커다란 사건의 얼개를 짜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일 그 청문회에서 김성태 회장이 그동안 본인이 검찰로부터 받았던 압박을 사실 그대로 밝혀낸다면 그것 또한 용기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저는 뭐 양심 선언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김성태 회장의 양심 선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내일 안부수란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부수 회장도 상당히 이제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국정원하고의 관계도 그렇고요. 키맨입니다. 키맨. 키맨입니까? 네네네. 의원님 오늘 가지 마시고 여기서 저희가 또 준비해야 돼요. 아직도 준비할 게 많아요.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 진짜 국정조사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차규근 의원님께서 내일 어떤 내용들을 국민들께 새롭게 밝혀내실지 안부수가 키맨이다. 그리고 김성태 양심 선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일 양심 선언 나오는군요. 네, 아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일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고 안 나오는 거 아니죠? 나오게 만들어죠. 알겠습니다. 강압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양심에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제 윤석열 시대가 종료가 됐고 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과거에 대한민국 검찰이 잘못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당한 피해자로서 낱낱이 밝히고 그렇습니다.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와 전환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사업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굴레에 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 강압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진술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한 그런 잘못을 사과하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의원님 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번 국정조사를 가지고 상당히 센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긴 입장문을 A4 두 장짜리를 내셨더라고요. 봤는데 저는 이분이 국정조사 지금까지 한 걸 다 보셨는지 의문이에요. 한번 봤으면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합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그런 인권 침해 수사 조사, 강압 수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지. 그거 보지도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목요일에 오셔가지고 진실의 장에서 담담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원석 총장 진실의 방으로. 네, 이게 제일 적확하다. 네. 그 당시 역할 그리고 검찰들의 행태에 대해서 국정조사위원들이 차분하게 질의할 것입니다. 예. 의원님 차분하게 아주 그냥 꼼꼼하게 하나하나 사실을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그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낯부끄러워서 하늘을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분하고 꼼꼼하게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창피한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수사를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이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거죠. 다 괴물이 되어버린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 그런데 여전히 사과도 반성도 이웃짐도 없는 끔찍한 지경인 겁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자기들이 한 잘못을 최소한 반성은 해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면 진짜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깜깜한 동굴에서 햇빛 보고 지금 눈 가리고 그냥 쏘부리고 있어요. 햇빛이 그냥 찬란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에휴, 한심한 겁니다. 끝으로 의원님, 조국 대표 지방선거 출마지가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따르면 평택으로 정해졌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옛 광고 말에 며느리도 모른단 말이지 않습니까? 며느리도 모른다. 아이고, 며느리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아직 며느리는 없죠. 그런데 사위는 계신데. 사위는 계신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